연구소 심경석 연구위원과 함께 애플의 앱 추정 투명성과 디지털 광고 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조금 생소한데요. 배경 설명 먼저 해주시죠. 보통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시다 보면 자기가 뭐 방문했거나 뭐 관심 있는 관련된 광고가 뜨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많아요. 얘네가 다 알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경우 많죠. 네. 뭐 이게 정말 자기 속마음을 읽나 뭐 머릿속을 읽나 그렇게 놀랄 때가 많았는데 관심 보였던 분야와 연관된 뭐 상품이라든지 여행지, 뭐 의류 같은 그런 광고가 나온 것에 놀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게 막 광고가 뜨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저희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앱 추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형 맞춤형 광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디지털 광고 시장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맞춤형 광고가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이나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보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용어 자체도 좀 어렵거든요. 네.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게 어떤 정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개인용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려면 개인이 뭐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뭐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뭐 이런 정보가 일단 필요할 텐데요. 애플 아이폰에서는 보통 스마트폰 한 대마다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의 어떤 식별자가 있거든요. 이걸 IDFA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보통 뭐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웹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런데 기존의 이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정책을 애플이 시행하기 전에는 기기 사용자가 사전에 데이터 수집을 허용한 걸로 간주를 하고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하기 싫으면 상당히 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앱 추적이 되도록 하는 게 디폴트가 됐었죠. 2021년 4월부터 애플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부터 사용자가 모든 앱에서 자신의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수집 허용 여부를 거부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고요. 이 모든 앱에서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부분 허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 수집에 많은 제한이 생기겠네요. 개인정보 추적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절반 이상인가요? 다시 말하면 앱 추적을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 광고주나 관련된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성과도 측정을 이제까지 이런 방법을 했었는데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광고 효율성 저하가 참 우려되고 있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바일 광고를 주로 수익으로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뭐 트위터 같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 광고 사업 손실이 상당히 많이 전체 매출이 뭐 12%까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고 수익에 대한 실적 악화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광고 업체들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걸 강화하는 동시에 어떤 수익성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요리를 알려주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열면은 요리 관련된 식자재 같은 광고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맥 타겟팅이라는 대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랑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드불이라는 네. 회사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회사인데 콘텐츠 마케팅을 잘 쓰는 사례로 많이 꼽히는데요. 어떤 제품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이를테면 우주 탐험이나 레이싱 게임 같은 거를 어떤 미디어에 더 가까운 그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방법을 벗어난 새로운 어떤 차별화된 방법과 대안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애플의 앱